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그 몇 가지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네. 학생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냥 음, 편안하게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는 교직을 어떻게 꿈꾸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교직을 어떻게 꿈꾸게 되었는지요? 저는 사실 처음에 사범대에 들어올 때 교사가 완전히 되고 싶어서 음. 사범대에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음. 저는 일단 사범대에 들어온 이유는,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교육과 관련된 어떤 다른 일들을 쪼끔 하고 싶어서, 음. 그래서 사범대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 취업을 준비하면서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었고, 음. 그러다가 사실 결정적으로 '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뭐 하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한 3 음. 학년쯤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음. 근데 그 유학을 간 곳에서도 결국에는 제가 했던 거는 좀 교육과 관련된 일이었던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그 일을 그 배울 때 거기에 있는 그 교수가 저한테 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너는 처음에는 '어 제가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가 점점 이렇게 해 나가는 걸 보면서 너는 가르치는 거에 쪼끔 음. 재능이 있는 것 같아."라는, 정말 음.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약간 좀 머리가 벙찐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말을 내가 기다려 왔던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음. 생각을 쪼끔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처음에는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서 '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가서 교사를 한번 준비를 해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또 발표 공포증이 있어서 누군가 앞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사범대에서 또 교재 연구론 수업들을 이런 거를 하면서, 그때 또 이제 처음으로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물론 동기나 선배들이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제가 뭐 만들어낸 수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때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지만, 막상 하니까 이게 진짜 대학교 수업할 때 발표랑은 또 되게 다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하고 많이 떨릴 것 같았지만, 오히려 발표보단 덜 떨리는 제 스스로를 느끼기도 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하면서 '아 가르치는 것이 되게 어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아갈 때쯤에, 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수업을 듣지 않았던 다른 동기가 음. 누군가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너 그때 그 교재론문에서 발표 잘했다며? 수업 잘했다며?"라는 그런 음. 얘기를 그 동기가 지나가면서 또 저한테 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음. 어떻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느 과정 속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어찌 보면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음. 건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 말이었겠지만 그런 말들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었고, 그리고 교생을 나가면서 아이들을 실제로 만나 보니까 '아 이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라는 거를 쪼끔 음.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교직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꿈을 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좀 뭐랄까 교사가 사실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을 이렇게 좋은 길로 이끌어 줄 때 사실은 교사의 네. 한마디가 학생들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변한 어떤 장본인이시네요. 그 교수의 그런가? 한마디가 네. 그렇게 바꾸고. 그쵸. 그걸 제가 듣기를 원했었던 말인 것 같기는 음. 해요, 사실은. 음. 확신을 제 스스로 가지지 못했었는데, 음. 다른 누군가가 인정을 해 주면서 '아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깜빡하고 앞에 자기소개를 안 들었는데 그 지금 이제 지금 중등학교 교원이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어느 학교인지랑 뭐 사립인지 공립인지랑 그다음에 음. 교과목, 그다음에 교직에는 얼마 동안 계셨는지 그런 부분들 좀 얘기해 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의정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음. 공립학교에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올해로 7년 차 네 음. 교사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어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교사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입시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바쁘시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고등학교 1 학년의 음. 담임을 맡고 있어서요. 그래서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직접적인 이런 업무를 하고는 있지는 않아서 네 음. 크게 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와서 어 음. 교직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그렇잖아요. 그 어 교직이라는 게 사실은 공부도 잘했었고 또 선생님 말씀도 그동안 잘 듣고 커왔던 사람들이 하게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점들이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음. 그런 사실은 그러면 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대기업이나 뭐 이렇게 갈 수도,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더 많은 급여, 지금 교사를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처우나 이런 거 받을 수도 있었는데 교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보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정, 그런 부분들, 음.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혹시 이제 교직에 계시면서 어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다면 사례를 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쵸. 그냥 보람을 맞아요. 그런 것이 제일 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교사가 제일 큰 의미가 있다는 거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가르치는 대상도 아이들인 거고 그리고 결국엔 남는 것도 사람들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고3을 지도를 했을 때 그 친구들이랑 아직까지도 연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 물론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은 고3 담임 선생님이니까 자기들의 마지막 학창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이어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제가 담임을 맡지 않은 아이들한테서도 뭐 연락이 꾸준히 오는 편이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또 지금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음. 아이들한테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정말 음. 임용고시 바로 합격해서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친구들을 가르쳤던 시기가 사실은 제가 교직 1-2년 차였는데 진짜 서툴고 부족한 점도 굉장히 많았을 음. 텐데 제가 그 아이들을 생각했던 어떠한 열정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느껴 주어서 그것들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생각들을 최근에 받는 연락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서 그럴 때 보면 '아 내가 진짜 교사하길 음.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들은 언제 그러냐면 저는 아무래도 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글을 쓰는 활동들을 쪼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러면 글을 쓰는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선생님이기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는 하지만 소극적이고 말을 잘 안 하는 아이들, 음. 수업 시간에 대답을 잘 하지 않는 아이들은 1년 동안 정말로 몇 마디를 나누지 않고 아이들이 위학년으로 진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그런데 그 아이들
글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쓴 어떤 글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글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내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되고 뭐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점을 발견했을 때, 음 그럴 때 '아 국어 교사하길 음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반대로 교사를 하는 게 물론 이제 사람을 키우는 일 그리고 사람을 더 알아가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보람차고 즐거운 일이지만 또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힘든 점 진짜 많은데 보람도 되게 크지만 음 그 보람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진짜 다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음 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음 나는 저 아이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심으로 그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뭐 충고도 해 주고 조언도 해 주고 때론 뭐 칭찬도 해 주고 당근과 채찍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 주는데, 그래도 아이가 내 마음을 잘 몰라 주고 변함없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어떤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좀 좌절감도 느끼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럴 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사람이 특히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것까지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학급비를 걷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학급비를 걷어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아이들 간식을 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학급비를 걷는 총무의 역할을 한 친구가 무엇을 사 올 때 그게 쪼끔 잔돈이 남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잔돈이 남았을 때 그거를 다시 학급비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고 자기가 그 돈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 이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뭐 거짓말을 되게 반복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음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일 때, 그걸 제가 알게 됐을 때 '이게 옳지 않은 거야. 이런 걸 해서는 안 돼.'라는 거를 저는 끊임없이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는데, 그게 그 아이의 귀에 들리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음 행동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점들, 생활 지도 음 있지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음 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생활 지도적인 음. 부분에서 또 어려움을 음. 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제 교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인데 이 교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열정, 왜 교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사범대를 가려면 뭐 면접은 대부분 입학할 때 봐야 되는 거기 음 때문에 뭐 지원 동기라든지 뭐 그런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마음을 계속 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전공 지식 그것을 진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어 제가 예전에 대학 생활을 할 때 제 선배 중에 한 분께서 근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나는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될 거야."라고 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때 그거에 대한 의미를 사실은 깊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음 막상 교직에 나와서 보고 그리고 교생 때 했던 어떤 경험들을 생각을 해 보면 '아 진짜 잘 가르쳐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교생 때 수업을 참관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선생님의 수업이 아니라 교생 수업을 참관을 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물론 교생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들이 존재했겠죠. 근데 어떤 경우였냐면 어떤 시를 수업을 하는데 그 시에 대한 어떠한 구절구절의 의미를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이 선생님이 처음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알아보고 얘기를 해 줄게요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라고 넘어갔는데 그게 한 번은 괜찮지만 그게 두 음.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표정이 쪼끔 달라지는 거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생 실습 나갔을 때 그 수업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서 "처음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국어인 거고 잘 모르더라도 의미상 맥락상 좀 추론을 해서 아이들의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전공 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도 아직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지금 현직에서도 가끔은 아이들이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단박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은 생길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 그럴 때 좀 '아 오늘 수업 망했다.'라든지 '아 뭐지?' 약간 좀 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음. 그런 게 쪼끔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렇지 않도록 지금 대학 시절에 전공에 대한 충분히 그리고 풍부하게 내가 다양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음. 충분히 공부를 하는 거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앞에서 중학교 선생님을 음 인터뷰했었는데 음 중학교 음. 선생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지식은 사실 임용고사를 볼 때 준비했던 거면 충분하다. 그때 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음. 계속 뭐 가르친다고 보면 되고 오히려 음. 학생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학생들을 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 줬었는데 음. 또 이제 고등학교 음. 가니까 다시 또 교과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받쳐 음. 주고 그런 음. 부분들이 또 중요해지나 보네요. 네네. 아무래도 중학교에 있을 땐 저는 이전 학교에는 또 중학교에 있었었거든요. 음. 중학교는 확실히 교과 지식은 쪼끔 단순한 편이어서 음. 생활 지도적인 측면이 굉장히 쪼끔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또 학부모님도 그런 걸 쪼끔 원하시고요. 그러니까 음. 그 교과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좀 잘 자라기를 바라는 점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중학교에서는. 근데 고등학교에 딱 올라오고 나서는 입시랑 또 직결이 되다 보니까 수능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깊이 있는 지식들도 필요해서 그래서 전공에 대한 충분한 공부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렇군요. 오늘 늦은 시간에 긴 시간을 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